몇 번째 참석하신다고 그랬죠? 한 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째요? 네. 거주하시는 데는 동대문? 네, 동대문 쪽에. 장사를 하신다고요? 네, 의류 장사하고 있어요. 아, 의류 장사. 네. 여성의류요? 네. 그러면은 또 언제 오픈을 하죠? 새벽에, 저희는 밤에 하는 일이라서. 저녁에 8시에 출근하는데 오늘은 이제 휴무예요. 저희 조금 2-3시간 자고 나왔어요. 매장에서요. 아침에 퇴근했어요. 네. 이렇게 여기에 나오게 된 어떤 그 계기나 또 어떤 그 심정에서 나오셨는지?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근데 이것보다 모든 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게 언론도 그렇고, 처음엔 다 언론 말을 믿고, 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고, 이건 되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점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언론에서, TV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참석해서, 나름대로 힘은 없지만 태극기 힘들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언론 보도를 보고 네. 처음에 참석을 하신 곳이 촛불 집회 쪽에? 네, 처음에 가봤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거기를 갔을 때 어떤 뭐 느낌이 또 있었나요? 거기 갔을 때 대단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석기 석방이라든지 그게 저는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일단 나라의 큰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을 정말 북한 인민재판하듯이 막 너무 그러는 게 좀 폭력을 이렇게 기물을 부수고 그냥 폭력을 안 써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너무 폭력적이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네. 정말로 정부나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줄 알고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염려를 해가지고 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가 촛불 집회였던 얘기죠. 네네.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식의 구호나 그런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이건 나라를 뒤엎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거기서 하는 건. 거기 가서 보니까 이석기 석방을 외치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그 효수대 만들어서 하고 막 그림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하고 애들 철없는 애들 시켜가지고 막 그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셨네요, 생각이. 저는 평소에는 좀 뭐랄까 항상 북한은 저는 항상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촛불 집회 나간 거는 박근혜가 잘못했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갔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게 막 효수하고 막 죽이자 뭐 어떻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론을 믿고 박근혜 이거는 뭐 최순실이 완전 농락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점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파면 팔수록 지금 몇 달 동안 검사나 뭐 검찰인지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역대 정부에서 단돈 영원 10원도 먹은 게 일단 팩트로 나타난 것도 없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좌파 쪽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더더욱 그럴수록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된다. 이 여론이 잘못됐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누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맞아요. 다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촛불 집회 한 번쯤 나가셨나요? 네, 한 번 나가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갔고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태극기 집회 끝나고 한 번 나간 적은 있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100만이 모였다, 뭐 50만이 모였다. 이거 진짠가 아닌가. 왜냐하면 시간대가 촛불 집회가 저녁에 그 태극기 집회 늦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태극기를 숨기고 한번 가봤어요. 네. 가보니까는 언론에 말한 건 정말 터무니없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고 그리고 제가 또 거기 가서 무서웠던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태극기 집회에 아주머니 어르신들이 몇 명, 10명 정도 갔는데 거기서 그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어르신들한테 뭐 돈 얼마 받고 나왔느냐
너네 뭐냐 하면서 어르신들 너무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싸움 맞고 나고 그랬는데, 이게 사상을 떠나서 어른들한테 대하는 공경에 대한 예의 자체가 없어요. 그쪽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젊은 저도 가서 공포스러웠으니까 제가 감히 태극기를 흔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분위기가 정말 그 정도 무섭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나라를 뒤엎으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막상 태극기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네. 어떤 또 느낌이 드셔? 애국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이거 어르신들하고 같이는 또 점점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명분이 틀려요. 네. 예, 촛불 집회하고 명분이 그리고 틀려요. 촛불 집회는 그 사람들 좀 뭐랄까 놀고 좀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분들은 정말 치열한 자기 신념이 아주 너무 뚜렷한 분들이 나와서 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한결같이 나라를 네, 사랑하는 마음. 다 자기 돈 들여서, 저희도 매번 올 때마다 돈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어르신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현재도, 것들을 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는 어디에서 주로 얻을 수 있어요? 주로 인터넷 쪽에서 많이 얻는데, 그 인터넷도 그냥 일반 포털에서는 거의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촛불 집회 쪽만 많이 선전하기 때문에. 근데 우파라고 해야 되나? 그쪽 이제 사이트에 우파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파 쪽의 방송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연히 태극기 집회도 여기 나온 게 된 것도, 처음에 나온 게 동대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을 끝나고 퇴근하는데 막 집회를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가보니까는 태극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해서 우리도 그때부터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나가보니까 다리 건너 막 제가 여기서 나와서 알아보니까 그런 방송 매체가 있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보고 하니까 또 TV 또 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나와보니까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랑 언론이랑. 그래서 이거 언론이 잘못됐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상 이렇게 양쪽을 경험을 해보셨는데, 네. 저쪽 촛불 쪽은 그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는 건가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지금 좋아요, 여기 박사모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박사모에 지금 가입돼 있지도 않고, 막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기가 좋든 안 좋든 이게 민주주의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탄핵이 되면은 이게 저 종북 세력한테 넘어간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처음에 순수한 애국심을 가지고 네.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이 어린 애들, 학생들은 좀 사상이 많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선동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도 점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면 양쪽을 균등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거기는 선동이 너무 심해요. 거기는. 집회에 나가서 네. 하는 이야기라든지. 네. 너무 일방적이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대안이 뭐냐? 좋아, 너네 마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 퇴진을 하자. 그 다음 대안이 뭐냐? 그 대안에 있으면 말을 못해요. 아니, 나라가 대통령이 없으면 망하는데 무조건 끌어내리면 됩니까? 끌어내는 것도 절차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지. 정말 잘못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가지고 법을 정확하게 진행해야지. 지금 법 진행하는 것도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러면 언론이 네.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네. 보도를 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단편적으로 봐도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인원수만 봐도, 태극기 처음에는 촛불 집회 100만이 나왔다 하루 종일 방송했어요. 정말 제가 TV만 들어도 촛불이 몇십만 나왔네. 근데 태극기는 조그맣게 얘기하고 몇 명 나오고. 근데 저저부터인가 태극기 집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극기 집회 양쪽 집회 숫자를 헤아리는 의미가 없다.
태극기 집회가 많으니까 의미도 없고 경찰 추산 매번 했는데 경찰 추산도 이제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태극기 촛불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태극기 집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끔 해야지 언론이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행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도 언론의 그 보도 행태는 여전하다고 보시나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집회에 참석할 의지. 네, 나라가 바로 잡힐 때까지 태극기를 작은 힘이지만 태극기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몇 년 차십니까? 네, 5년 됐습니다. 5년 차. 예.